예,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뭐 지수 자체는 좋았고 하락 종목 수는 많고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쉬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지수가 플러스가 났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도 플러스로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괜찮았죠. 그 소매 판매가 0.9% 전월 대비 이제 증가가 됐는데 이게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였거든요. 근데 실제로는 예상치 부합한 거 이상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 전달 수치가 원래 0.7% 증가였다가 1.4%로 수정됐거든요. 그러니까 더 증가됐던 거에서 이제 또 증가가 된 거니까 실제로는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.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잘 나온 거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세부 항목에서 보면 자동차라든가 부품 쪽을 내용을 좀 봤더니 그 전달에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플러스로 돌아선 거예요.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비싼 거 가격이 올라갔을 텐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네 이런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급망 문제가 좀 해소가 된 건가? 좀 완화가 돼서 생산이 늘어나고 이제 원활하게 판매가 되고 이런 국면인가?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. 그래서 미증시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우리 증시도 이제 플러스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, 그러니까 발언에 따라서 뭐 출렁거렸다 그런 표현이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월이 사고 치지는 않았다. 그리고 이제 괜찮은 이야기 했다. 이제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뭐 중립금리 이상까지 올린다. 금리 인상이 한 3%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기준금리 올라갈 거야.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. 근데 이건 뭐 지금 3% 이상의 기준금리는 대부분 다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 연준이 과연 이제 경기 침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을 거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. 연착륙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 가지 않도록 잘 해볼게 뭐 이런 어떤 의지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진 않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든 잡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거는 그 금리 인상 폭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0.75 이야기를 가끔 아직도 하고 있는데 0.5%가 현재 여건에서는 뭐 적당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. 그리고 블러드도 좀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0.75에 대한 부담이 줄고 그리고 경기 침체 쪽보다는 조금 잘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투자자들에게 조금 이제 안도감을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좀 영향을 주는 기사들도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장중에 조금 상승폭을 좀 줄이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 러시아 이제 국가부도설 이거 제목을 너무 세게 뽑은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일부러 러시아가 돈을 못 갚게 만들어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뭔 얘기냐면 러시아가 이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. 달러 채권, 그러니까 달러로 빚진 거는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이제 달러 대금을 갖다가 차단돼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하나를 풀어준 게 이제 달러 채권을 갚을 때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 돈을 풀어줄게 이렇게 이제 조건이 걸려 있는데 이것도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게 혹시 러시아 채무 불이행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?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거든요. 근데 뭐 워낙 지금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팔아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뉴스가 살짝 좀 부담을 줬고요.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이 현금 비중이 20년 이내 최고치다.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렇다라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동그라미 표시된 게 이제 9.11 때라든가 IT 버블 터질 때, 리먼 사태 터졌을 때, 이제 유럽 재정 위기 나왔을 때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 그만큼까지 올라가서 지금 그만큼 매도가 강했고, 그러니까 뭐 매도했으니까 현금 비중이 높겠죠.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시황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지금 돌려서 얘기하면 현금이 많아졌으니까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. 근데 워낙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뭐 많이 팔았는데 여기서 끝날 건지 더 팔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들이 현금 비중을 계속 늘리는 추세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. 이렇게 걱정하는 투자들이 일부 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중국의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일부 있다. 이런 내용들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승은 했지만 상승폭이 확대되지는 않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쉬운 게 미국에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좋았거든요. AMD가 오늘 급등을 했잖아요.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점 대비 10%나 올라갔거든요.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% 올라가고 근데 이제 금융투자가 또 오늘
매도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최근에 반도체 지수가 주요 업종 지수 중에서 제일 셉니다. 뭐 한동안에 뭐 에너지주 이런 것들이 강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대목 이렇게 이제 남겨둬야 되는데 이후에 반영이 될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이 지수가 올라가면 결국엔 딸려가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모처럼 좀 많이 샀죠. 그러니까 2,900억 정도 매수하고 코스닥은 거의 관망에 가깝게 하고 기관들은 오늘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최근에 좀 텀이 짧더라고요. 보통 한 2조 원 갖고 샀다 팔았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1조 원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. 오늘 금융투자가 좀 안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모처럼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 1,100억 그다음에 하이닉스 500억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, 하이닉스, SDI 이 종목만 2천억 원 넘게 이제 매수를 했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2천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해버렸고, 코스닥에서는 이제 LNF 한 종목만 660억을 샀거든요. 그래서 특정 종목에 좀 집중이 돼서, 중소형 업종은도 순매도였어요. 그래서 이제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.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안 파는 게 어디예요? 팔지만 않으면 금융투자가 또 매수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이제 버티고 야금야금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. 그래서 향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 줄 거냐,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이제 특징으로는 특징적인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,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주들이 좀 더 올라가 주면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좀 어정쩡했잖아요.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더 세게 움직여 줄 거냐, 요게 이제 중요하죠. 그러면 이제 지수 자체도 한 2,700까지 올라갈 수 있고, 근데 만약에 기술주가 여기서 깨지면 이제 오늘 고점 일단 반등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요 부분들.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5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103 중반까지 밀렸잖아요. 그래서 이게 더 빠져서 그러니까 100으로까지 향해서 간다라면 외국인 수급이 확 좋아질 거거든요. 그래서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러 인덱스와 신흥국 환율, 특히 이제 위안화,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구도가 되느냐,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미증시 움직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과 연기금 수급,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모처럼 이틀 연속 매수 들어왔잖아요. 2월 이후에 처음이었거든요. 외국인들이 3일까지 한번 해줄 거냐.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하는 날이 좀 많아졌거든요. 삼성전자.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.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매수해버리면 지수를 아래쪽으로 때리기가 쉽지 않아진다. 외국인들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이게 뭐 공매도도 쇼커버 되고 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두 주체가 지그재그가 됐든 같이 잡든 어쨌든 매수가 들어오느냐 시황 항상 중요하고요. 오늘 이제 특징주로는 대형 2차전지, 뭐 LNF가 시가총액 2위 된 날이고, 그러니까 전자화폐는 디지털 화폐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전자화폐 관련주 올라가고 로봇주가 좀 올라가고, 뭐 그 외에는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좀 엇갈렸거든요. 그래서 이 구도에서 이제 삼성전자, 하이닉스, 자동차주가 좀 밀고 올라가고 특징주로 자꾸 부각이 돼야 시장이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계속해서 특징주에 수출주, 경기주들이 좀 들어와 주는지 요것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이제 하나 제가 좀 재밌는 표를 보여드리면,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움직임인데 고점 대비 111포인트 빠졌거든요. 이제 한 80포인트 정도 가까이 올라갔죠. 하락한 거 3분의 2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120포인트 빠졌거든요. 그러면 몇 포인트 반등했을 것 같으세요? 그러니까 3분의 2, 80포인트 정도 가까이 올랐잖아요. 여기서 또 150포인트 빠졌거든요. 그러면 오늘 고점 뭐 몇 포인트 정도 반등 나왔을 것 같으세요? 딱 또 3분의 2, 98포인트.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정도 복원하고 고점 맞고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. 이걸 무너뜨려서 저 이제 3분의 2에 해당되는 위치를 뚫고 나가서 2650을 넘어가면 이 루틴에서 벗어나는 게 되거든요. 그래서 내일장 이후에 이 구간을 벗어나서 이제 좀 더 치고 나가느냐, 이제 되게 중요한 위치다.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 이제 아예 그냥 상승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, 이전 루틴에 의하면. 그럼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거니까 다음은 250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2650을 뚫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는지, 요거 좀 재밌게 21선까지 나가는지 주목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뭐 요건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. 예,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